우리 인간들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천지창조부터 현대 최첨단 과학의 이야기까지 수많은 스토리들로 우리들의 생각이 만들어지고 우리들의 인생을 엮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빅뱅으로부터 이 우주가 출발했다는 과학의 이야기. 그 가운데서 지금은 빅뱅의 이야기가 훨씬 우세하기는 하지만 사실 이 빅뱅의 이론이 우리들 일상으로 들어온 것은 불과 100여 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긴 지구가 평평하다는 이야기도 몇백 년 전에는 모두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었었으니까요. 과학기술이 워낙 발전을 하다 보니 과학기술의 이야기가 마치 이 세상의 진실이든 사람들은 믿어버리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들 인간에 관련된 수많은 비밀들은 여전히 과학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그 가운데서 윤회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실 이 세상의 비주류의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만 그래서 오직 불교에서만 윤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수많은 현상들을 설명하려고 들면 이 윤회 이야기를 빼놓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윤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거나 말거나 말이죠. 우리 인생학교에서는 늘 같은 얘기를 합니다. 인과율이 이 법칙만이 이 우주에서 존재하는 거의 유일무이에 가까운 법칙이라고요. 이 인과율이 작동을 하려면 결국 윤회의 이야기를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인과율이 작동하는 범주에 결국 윤회의 현상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니까요. 아무튼 윤회를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윤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좀 설명을 길게 해봤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일 자체가 빚이 없다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 빚이라는 것은 결국 원인이 되는 것이죠.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생기는 것이니 갚아야 할 빚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기억할 수는 없지만 뭔가 전생에 뭔가 원인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빚을 받는 것도 결국엔 마찬가지 원리고요. 그래서 복이라든지 행운이라고 하는 것들도 결국 내가 전생에 기억할 수는 없지만 뭔가 해놓은 것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지금 받아서 쓰는 것이지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의 법칙에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과거 전생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뭔가를 행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쌓여서 생긴 결과물인 것이고요. 불행이라든지 불운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역시 과거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전생부터 쌓아놓은 것들이 내게 다시 돌아오는 것뿐이라는 얘기예요. 모두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는 그 근본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는 이 엄청난 사건도 원인이 있어서 그 결과로 일어난다는 점에선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 인연이 되는 사람들과는 주고받아야 할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을 것이 없는 인연들이라면 아예 인간으로 태어나서 마주치거나 이렇게 서로 같이 동시대에 태어나서 존재하지도 않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주고받게 되는 것인지 부모 자식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간 세상은요. 먼저 태어난 사람들은 나중에 태어난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이 룰은 인간이 지구별에 출현한 이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규칙입니다. 이 인간 세상이 애초부터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수많은 동물들 가운데 인간은 더욱 특이해서 무려 태어나서 3년 정도는 꼼짝없이 부모님이나 아니면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만 인간으로 생존을 할 수 있어집니다.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이 보호의 기간이 참 길죠. 최소 3년의 기간이 지나면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는 누군가가 보호하고 길러주면 충분히 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집니다. 물론 사회적 시스템이 그렇게 마련되어 있다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겠죠. 과거에는 우리 인간 사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육의 기간이 훨씬 짧았어요. 그래도 문제가 될 게 크게 없었습니다만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21세기는 이 세상도 정말 복잡해졌고 또 거대해졌고요. 그리고 수명도 늘어나서 100세 시대라는 것도 이미 열려버렸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작동하는 21세기에서는 인간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21살까지는 보호가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 보호라고 하는 것은 21세기라는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좀 설명이 부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이 말은 동의가 되실까요? 그리고 인생을 살기 위해선 육신이 필요하죠. 그래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육신을 받아서 한 생명체로 이 세상에 살아갈 토대를 물려받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사실 부모님의 존재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은 충분히 차고 넘치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해서인지 21살이 될 때까지 독립된 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 과거에는 집에서 교육을 받던 것을 사회가 복잡해지고 거대해지면서 학교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우리의 아이들을 기르는 시대가 이미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육받는 수학, 과학, 외국어 같은 것들은 모두 한 인간이 이 지구라는 별에서 한 인간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배우는 것들이에요. 이게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가야만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니라는 거죠.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더 좋은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것이지 대학을 들어가서 좋은 대학을 들어가게 하는 것으로 부모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차라리 부모들은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서 좋은 사람이 되는 노력을 하는 것이 훨씬 아이에게도 그렇고 본인 스스로에게도 이롭습니다. 그래야만 아이에게 그나마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 이야기라도 해줄 수 있게 되죠. 아이의 교육을 사회에 맡겨두고 아이가 내 말을 듣기를 바란다면 이게 이루어질까요? 사회에서 교육받은 아이는 사회의 사람이 되지 내 자식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것과 아이가 아는 것이 달라서 아이는 내 말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요즘 부모 자식들 사이에 대화가 안 통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부모가 자식을 끼고 앉아서 가르치고 그래서 내 자식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과거처럼 부모가 자식을 끼고 앉아서 가르칠 수도 없고요. 내가 교육시켰다고 해서 이 사회에 나가서 적용이 되지도 않고요. 어차피 21세기는 이 사회 환경이 교육이라는 것은 사회가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의 교육은 사회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 나 역시 이 사회의 교육을 받아야만 아이와 대화가 통합니다. 아이들이 교육받은 언어를 모르면요, 부모는 아이와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이것처럼 아이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 부모가 아이에게 빚을 갚는 거예요. 딱 여기까지죠. 그리고 다른 동물들처럼 인간도 독립을 해야 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21살이 될 때까지 하나의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성장을 해내야 하는 것이고요.
거기까지가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나중에 태어난 사람들을 위해 돌봐야 할 의무인 셈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각자 개개인이 이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인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자식 관계의 대원칙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모를 포함해서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식이나 그리고 나중에 이 세상에 태어난 나의 후배들에게 먼저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지구별에서 대한민국은 특히 이 문제에 대해 아주 열심인 나라여서 자식들에 대한 교육열에 대해서는 만큼은 이 지구상에서 정말 최고인 나라입니다. 문제는 이 교육열이라는 것이 과도해서 오히려 비뚤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자연의 원리를 모르고 그냥 내 자식을 위한다고 열을 내니 오히려 역효과가 난 겁니다. 빚은 갚아야 하는데 무엇이 빚을 갚는 방법인지 모르고 해버렸던 거죠. 그러니 오히려 내 자식이 아닌 왼수가 되어버립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부모가 자식에게 빚을 갚는다는 것은 자식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홀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즉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 빚을 갚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은 자식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식을 망치는 것이라는 얘기이고요. 자, 봅시다. 인간이 이 사회인으로서 홀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립심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만약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무조건적인 희생을 해버리면 아이는 오히려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자립심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죠. 아이가 자랄 때 아이의 인생에 사사건건 시시콜콜 간섭을 하면 오히려 아이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이렇게 기른 아이는 결국 부모가 7, 80이 되어도 부모를 찾아와서 속을 썩이게 되고요. 이거는 부모가 빚을 갚지 않아서가 아니라 빚을 잘못 갚아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오히려 21살이 된 이후로는 아이의 인생을 간섭하지 않고 설령 그 아이가 잘못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눈물을 삼키면서 지켜보기만 해야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아이를 아주 냉철하게 바라보면서 대했다면 설령 부모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아이는 홀로 자립을 해서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그리고 멋지게 살아낼 것입니다. 물론 부모가 아이의 모범이 되어 살아간다면 훨씬 더 좋겠죠. 진정한 교육은 아이의 인생에 사사건건 잔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닮고 싶은 어른으로 내가 살아내는 것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부모도 자신을 갈고 닦는 일을 멈추지 않고 살아야 하고요. 이렇게 살다 보면 자식에게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살 여유가 없습니다. 내 인생을 살기도 바쁘니까요. 건강한 부모-자식의 관계는 이런 겁니다. 나는 나의 인생을 열심히 살고 아이는 아이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부모는 아이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고요.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그것을 부모는 미안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눈물이 나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켜봐야 하는 것이지 절대 잔소리나 간섭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자식이 스스로 서기 위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한다면 중간에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살짝 뒷심이 되어주는 정도만 한다면 그러면 제대로 된 보수공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갚아야 할 빚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러한 원리에서 벗어난 행동을 한다면요. 이건 전생의 빚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생에서의 잘못된 운영으로 벌어지는 결과물들이라는 거고요. 그거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일단 눈에 콩깍지를 씌워서 내 자식이 사랑스럽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스스로 갚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들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 놓고 빚을 갚으라고 하는 거라서 그냥 저절로 빚은 갚아집니다.
다만 뭘 갚아야 하는 건지 모르고 자신의 인생을 희생해버리면 엄한 삽질을 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도 망치고 자식의 인생도 망쳐버립니다. 원리를 알아야지 이렇게 사회에서 지금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말들에 속아버리게 되면 이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참, 자식이 부모를 원망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이끌어줬어야 했는데 자식을 위한다면서 오히려 자립심도 없게 만들어버린 부모의 지나친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부모의 역할은 자식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뒷바라지 해주는 것이지 자식의 인생을 간섭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만나는 걸 간섭하고 결혼을 부모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간섭인 거예요. 21살이 넘으면 자식이랑 서로 의논하고 상의를 해서 아이가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만약에 아이가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면 나는 입을 닫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의논이 아니라 내가 강제하고 간섭하고 내가 힘으로 눌렀다면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 이 부잣집에 태어날 아이와 가난한 집에 태어날 아이가 살아야 할 인생이 서로 다릅니다. 내 자식으로 태어난 건 내가 가진 환경 속에서 보고 듣고 경험해야 할 것들이 내 자식에게 있기 때문에 나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정확하게 빛의 인연고리로 연결이 되어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엔 오차나 실수가 없어요. 자연은 저절로 그렇게 작동되는 것입니다. 오차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누굴 원망하거나 남 탓을 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남 탓을 하거나 누굴 원망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 배운 거예요. 이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잘 모르거나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그 오류를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자연은 끝없이 시련으로 나를 당금질시킵니다. 만약 내가 어려워졌다면 분명하게 내 잘못이 있어서 그런 거지 그렇지 않고 내 삶이 어려워지는 법칙은 없다는 얘기죠. 부모는 자식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오히려 서로 망해요. 부모는 자식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의 한 30% 정도를 써서 이 사회에 홀로 설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고 보살피는 겁니다. 나머지는 지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고요. 꼭은 아니겠지만 부모가 잘 나가다 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아이가 그런 경험을 쌓아야 돼서 부모가 망하는 경우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가 없이 커야 하는 아이라면 부모가 아이를 기를 수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이거 참 이 원리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사람들이 그게 공감이 가고 이해가 될런지. 그래서 모든 전생의 업이라는 주장도 말이 안 돼요. 이번 생과 지난 생의 공과가 모두 얽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주팔자, 즉 전생의 업으로 타고 태어나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40%를 넘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내 인생의 밑그림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내가 이번 생을 살아가면서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것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 모두 내 업보라는 말은 맞지만 모두 전생의 탓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이유는 전생에 내가 지은 업을 기반으로 해서 새롭게 이번 생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오늘을 잘 살면요. 내일은 분명히 오늘보다 더 나은 날이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야기가 좀 두서없고 길어졌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려나 모르겠습니다. 내일 다시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